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100억 유로를 건 유럽의 AI 기가팩토리와 구글의 7세대 TPU, 엔스로픽에 대한 정부 라벨을 막은 법원 판결부터 2% 넘게 급반등한 나스닥과 둔화된 이 분기 성장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식한 엔스로픽 투자 이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에 지정된 250만 평 반도체 산단과 평택 미분양 경고, 도하에서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일본 규슈 지진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모델 자랑에서 연산 인프라 확보전으로 확연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AI 기가팩토리에 공공자금 100억 유로를 걸고 7개 부지당 10만 칩 규모의 슬롯 확보에 나선 가운데 N스케일은 약 16억 5천만 달러에 애니스케일을 인수해 연산 스택 상단까지 흡수했고, 구글은 7세대 아이언우드 TPU 정식 출시와 이 나노 8세대의 예고로 하드웨어 경쟁을 끌어올렸는데요. 자본과 실리콘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호가 이번 주 내내 반복됐습니다. 유럽연합이 AI 기가팩토리에 공공자금 100억 유로를 걸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기가팩토리 제안서 공모를 공식 게시하며 공공자금 100억 유로 약 11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합하면 총 300억 유로 규모를 목표로 하는데요. 계획된 7개 부지는 각각 최소 10만 개의 AI 칩을 수용하며 이는 현재 유럽연합 데이터 센터 규모의 약 4배에 해당합니다. 입찰 마감은 11월, 최종 선정은 2027년 중반입니다. 핵심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AI 연산 인프라를 유럽이 국가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정면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모델 성능보다 그걸 돌릴 칩과 전력, 부지 확보가 곧 경쟁력이 된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2027년 중반 부지를 확정하면 유럽 AI 인프라와 전력 공급망 기업이 중기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구글이 7세대 TPU 아이언우드를 정식 출시하고 이 나노 공정의 8세대까지 예고했습니다.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7세대 TPU 아이언우드의 정식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추론의 에이전트 시대를 겨냥해 설계된 첫 칩인데요. 동시에 8세대로 학습용 TPU 8T와 추론용 8i 두 종을 예고했고, 둘 다 TSMC 이 나노 공정을 목표로 하반기 출시를 예정했습니다. 추론 당화는 1000 토큰 기준 올해 초 대비 30에서 40% 하락했습니다. 핵심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GPU 대신 자체 맞춤 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스텀 칩의 서버 출하 성장률이 GPU 기반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론 당화도 계속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구글이 하반기 이 나노 8세대 TPU를 출시하면 하이퍼스케일러의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지고 추론 단가 하락이 가속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에 붙이려던 공급망 리스크 라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에 부여하려던 공급망 리스크 라벨을 뒷받침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라벨은 정부 조달과 계약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파장이 큰데요. 판사는 행정부에 추가 입증을 요구했고, 엔스로픽은 근거 없는 낙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기업과 미국 정부의 규제 조달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안보 위험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셈인데요. 그래서 최종 판결에 따라 AI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제한 기준이 다시 설정될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리드 호프먼과 마크 핑커스가 세운 새 AI 연구소 프렌티스가 1억 달러 조달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또 방산기업 엔듀릴이 1000억 달러 밸류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AI 인프라 스타트업의 하반기 상장 러시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동결을 소화하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묶고 위원 3명이 오히려 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이 분기 GDP 성장률은 1.5%로 둔화했지만 하루 뒤 나스닥은 2.8% 급반등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 만에 약 4,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더했는데요. 금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빅테크 실적이 시장을 동시에 흔드는 국면입니다. 전날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했습니다. 7월 30일 미국 증시는 전날 매도세를 잇고 반등해 다우가 613포인트 1.2% 올랐고 S&P 500은 1.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8% 뛰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6% 급등하며
하루 만에 약 4,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더해 단일 종목 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가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어제 연준 쇼크로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튀었다는 점입니다. 빅테크 실적 하나가 지수를 통째로 끌어올릴 만큼 시장이 소수 대형주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지수를 좌우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 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며 1.5%로 둔화했습니다. 미국 이 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분기 2.1%에서 1.5% 연율로 둔화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1.8%를 밑돈 수치입니다. 성장 둔화는 정부 지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소비와 투자 증가분을 상쇄한 데 따른 것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6월에 소폭 하락했고 근원 상승률은 연 3.3%였습니다. 핵심은 성장은 식는데 물가는 여전히 끈적하다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가 함께 나타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성장 둔화와 끈적한 물가가 함께 가면서 하반기 연준의 정책 딜레마와 기업 투자 위축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에서 엔스로픽 투자와 관련해 32억 달러의 이익을 인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에서 엔스로픽 투자와 관련해 32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규모로 투자한 오픈 AI 관련 손익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AI 스타트업에 대한 빅테크의 지분 투자가 실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은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돈이 이제 자기 실적의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처가 잘 되면 이익, 부진하면 손실로 잡히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AI 지분 평가 손익이 빅테크 분기 실적에 새로운 변동성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안에서 금리 인상론이 확산되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은 규제로 누르는 수도권과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지방이라는 두 축으로 갈렸습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유주택자 담보대출을 크게 조인 반면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부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며 지방개발 기대가 커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6억 원까지 올라 7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지만 정책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토부가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광상우 군공항 부지 약 826만 제곱미터,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 5개구와 나주, 장성, 화순 등 총 364제곱킬로미터를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어 투기를 사전 차단했는데요. LH가 예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조사와 설계 용역 발주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고용과 배후 수요를 만들어 인접 주거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 개발 호재입니다. 다만 정부가 산단 지정과 동시에 넓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건 개발 기대 심리와 투기를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인데요. 그래서 산단이 본격화되면 광주와 전남권 주거 수요가 늘겠지만 토허구역 규제로 단기 시세 급등은 억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재로 주목받은 평택에서도 미분양이 쌓이면서 호남벨트 묻지마 투자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주목받은 평택에서도 일부 단지는 미분양이 쌓이며 개발 기대와 실제 수요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남과 충청 반도체 벨트로 투자 열기가 번지는 가운데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산단 조성과 실입주 사이에는 수년의 시차가 있어 당위 시세 차익을 노린 진입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반도체 호재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사람이 입주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공급이 과하면 미분양이 쌓이는 건데요. 그래서 호남 국가산단 기대 속에서도 실수요 없는 투기적 진입은 미분양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이 재확인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규제 지역과 토어 구역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호남 산단 인근 토지에서 알박기 거래가 과열된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모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세계는 자연재해와 외교의 반전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구마모토에서 구조가 이어지고 쇼핑몰 폭발까지 겹친 가운데 프랑스 보르도 인근 산불로 관광지 약 4,000명이 대피했는데요. 한편 미군은 약 2주간의 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고 도에서 14개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기술 협상에 나서며 전면전 직전에서 외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난 대응과 위태로운 휴전 시도가 같은 주에 교차했습니다. 약 2주간 이란을 공습하던 미국이 이를 일시 중단하고 도하에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약 2주간 강화하던 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고 전면전 회기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도하에서 14개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기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필요하지 않는 한 미국이 군사 행동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전 직전에서 협상 국면으로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핵심은 며칠 사이 요르단 미군 공격으로 격화됐던 긴장이 다시 협상으로 방향을 튼 점입니다. 중동 정세가 확전과 완화 사이를 오가면서 유가도 그때그때 크게 출렁이는데요. 그래서 협상이 진전되면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렬되면 군사 행동 재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을 연달아 만나 두 전쟁의 종식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각각 별도로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재선 가도에서 공영에 처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역시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선의 정상 외교가 같은 날 맞물리며 미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됐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두 전쟁을 미국이 동시에 중재하려 나섰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국의 국내 정치 사정이 얽혀 있어 정상 간 합의가 나와도 실제 이행까지는 변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상 간 합의가 도출되면 두 분쟁의 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겠지만 국내 정치 변수로 이행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남부 규슈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이후 구마모토의 이온몰에서 폭발이 발생하며 피해가 가중됐는데요.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 대피와 시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는 집계가 진행 중입니다. 강진은 본진 피해에 더해 2차 폭발이나 여진으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진 뒤 쇼핑몰 폭발이 겹치면서 복구와 안전 점검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여진과 인프라 손상이 이어지면 규슈의 물류와 관광이 단기 타격을 받고 복구 비용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조기 선거와 연정 붕괴설이 흘러나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정식 휴전에 합의할 것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